안녕하십니까? 홍매도TV입니다. 자, 우리 시장 2월 들어서 출발이 좋은데요. 5월이 좀 힘들었죠. 시장이 지저분했고. 그다음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흘렀죠.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또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했으니까요. 자, 이제 6월이 시작됐는데, 일단 미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 뉴스는 좀 잠잠해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한국 이슈 이런 걸로 좀 가는 건데 우리가 조금 오늘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몇 가지 뉴스를 좀 살펴보고 어, 나름대로 그 뉴스에 대한 분석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시황 전망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뉴스 살펴보시면 이건 지난 주말에 좀 나왔던 내용인데 노수영 씨하고 최태원 씨 이혼 소송 제기가 됐는데 자, 1심에서는 660억 정도 이렇게 재산분할 신청이 나왔다가 2심에서 1조 3,800억 재산분할 나오면서 이제 SK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SK 그만큼 저 SK 주가가 조금 취약해요. 참 SK라는 이 주식의 그 이제 지주회사인데 지분 구조가 최태원 회장이 많지 않아요. 18%고 5지분까지 해야 25%니까요. 취약하다. 보시면 음, 최태원 17%, 최기원 6%, 나머지 다 합쳐야 한 25% 정도? 이 정도는 뭐 이 자체로도 그렇게 경영권이 완벽하다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재산분할까지 하면 어, 저 노송 씨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영권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관건은 주식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서 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이슈가 뭐냐면 대법원이 남았다는 건데요. 보통 이렇죠.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다. 사실관계는 1, 2심에서 다 끝난 거고 대법원은 그거에 대한 법리 적용만 잘 됐냐 안 됐냐 이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2심에서 거의 확정된 내용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사 재판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법에서 인정한 게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거든요. 300억을 줬다. SK한테 그리고 뭐 최서방한테 30억을 줬네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이건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지금까지 주가 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알고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설사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안 주고 뭐 SK 실트론이라든가 이렇게 비상장 주식 플러스 뭐 담보대출 이미 받았는데 그래도 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음, 지금 경영권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죠. 위험이 크면 기대 수익도 높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라면 거의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불확실성하고 기대감하고 이 정도면 거의 팽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13조니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또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지금 주식대가 거의 중립적인 주식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동해, 이게 핵심이죠, 오늘. 동해에서 140억 배럴, 그러니까 석유, 이제 추정이죠, 추정량. 석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4년치 쓸 량, 이렇게 해야 이제 좀 편하겠죠.
가스로 따지면 약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거. 진짜 있다 그러면 대박이죠. 그 누가 대박이냐? 오늘 뭐 언론 종목도 많죠. 아까 보니까 한국 석유 이런 거 상한가더라고요. 한국 석유 치면 상한가죠. 이런 건 수혜가 1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알고 투자하시라는 얘기. 이런 건 수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 속에 있는 자원은 누구 거죠? 문화재든, 뭐 석유든, 가스든, 모든 자원은 다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국가 거예요. 근데 석유를 유통하는 얘네가 무슨 혜택을 보겠어요? 전혀 혜택을 못 보죠. 혜택을 본다 그러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공기업이니까. 아까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실제 있다고 그러면,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자. 상한가 쳤네요. 뭐, 얘는 그나마, 어, 얘가, 가스가 이제 대부분이니까, 얘가 가장 수혜를 보겠죠. 1차적으로. 공기업이고, 그 가스를 정제하거나 타는 거, 뭐 얘가 독점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가스공사가. 저장, 판매,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쪽은 SK 이노베이션 정도? 근데 SK 이노베이션도 정제거든요. 사실은 큰 수혜는 아니에요. 오늘도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뭐 10% 많이 10%는 급등이죠. 뭐, 그 다음에 뭐, 동양철관이나 강관주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 많이 오르는데, 글쎄, 이 기대감이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석유라든가 이런 동양철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뭐 기대감이 조금 이제 한 5% 정도 이렇게 오르는 건 뭐 봐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다. 이게 확정됐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뭐 공해 시추 장비 들어가는 게 그게 뭐 몇백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한가 칠 일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아까 한국 석유라든가 동양철관 뭐 이런 쪽에서 크게 수혜를 볼 일은 없고요. 한국가스공사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추정치고. 이제 시추해본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어, 물론 뭐 93년도에도 뭐 가스전이 나왔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이제 시추를 했고, 뭐 크게 경제성은 없었지만, 그거의 30배라니까. 나오면 괜찮은데, 너무 불확실성이 큰 거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설사 발견돼도 수혜볼 기업이 국가예요, 국가. 여러분들, 한국, 여러분 자신, 대한민국. 뭐, 국가가 이익을 보는 거지, 개인 기업이 이익을 볼 기업은 거의 없다. 한국가스공사 정도 빼고는. 물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많이 올랐는데, 큰 의미 없는 주식이거든요, 사실은. 이 애들은 해외에서 유전이 개발해야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는 건데, 너무 좀 과하게 상승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주가 중에 최고 못 갔던 게,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못 갔었죠, 사실은. 반도체주는 다 좋았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HBM 뭐 발열 테스트 통과 못했다 이래갖고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근데 그거는, 100% 통과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 발열 잡는 것은 큰 기술이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봤을 때 얘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죠, 사실은. 그죠? 독점이라고 생각하고 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흐름이 좀 더 나을 것이다. 반도체로 봤을 때는. 뭐 그런 판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이거 있잖아요. 자, 트럼프 유죄 판결. 물론 뭐 구속되거나 그건 아닌데,
앞으로 대선 사도에서 대선 나올 겁니다. 나와도 바이든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은 역사적 처음이고요. 이 판결이 없었을 때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2% 정도 바이든이 앞서갔거든요. 물론 핵심 지지자들은 계속 지지하겠지만 중도층에서는 충분히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면 누가 수혜냐? 우리한테는 큰 뉴스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여러분들, 이거는 호재예요. 2차 전지 종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LG화,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뭐 에코프로 이런 거는 지난주에 뭐 동시호가에 많이 올라서 지금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LNF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2차 전지 관련주가 힘을 못 쓴 이유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원인이 트럼프였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보조금을 없애겠다. 제일 먼저. 그것 때문에 정말 물론 그것도 있죠. 뭐 니켈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 둔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핵심이 사실은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컸거든요. 그 리스크가 하나 해결됐다. 이 리스크가. 그러면 여러분들 2차전지 지난번 바닥 찍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만약 트럼프마저 변수가 안 된다 그러면 2차전지는 지금 다 신저가거든요. 거의 다 신저가입니다. 거의 뭐 신저가 근처에요. 50이죠. 투자할 만하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웹툰 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렇게 호재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 상장에서 굉장히 뉴스는 화려하지만 결국은 카카오가 주식에 힘이 못 쓰는 이유가 자회사를 다 상장시키는 거잖아요. 네이버도 자회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상장을 하면 네이버도 지주회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고요. 두 번째로 네이버가 손해질 수 있는 현금은요. 7천억이라고 그래요. 최대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이버 시총 대비 28조짜리 시총 대비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회사를 꺼낸다는 자체로 조금 호재가 반감된다. 손에 쥐는 돈은 작은데 그렇게 보시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본 라인을 파는 게 훨씬 주주한테는 이익이 됐죠. 일본 라인 뭐 괜히 애국심에 뭐 기대 갖고 막 일본이 강탈해 가네 어쩌네 하지만 그거 팔았으면 네이버는 성장 동력 얻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라인이라는 것을 반반 가지고 있잖아요. 소프트뱅크하고. 그리고 라인이 성장의 한계성에 부딪혔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성장도 한계에 부딪히고 경영권도 100% 행사를 못할 바에는 그거 팔아서 3조란 돈을 확보해서 성장 동력에 썼으면 훨씬 좋았을 뻔 맞다. 근데 괜히 막 자꾸 막 애국심 때문에 막 이 라인 뺏기면 안 되는 막 이런 여론 때문에 오히려 주주한테는 손해를 봤다. 저는 네이버가 그거 파는 게 좋았다. 어차피 경영권도 행사 못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아까 그 둘이 세대주주도 아니고 50대 50인데.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라인이 막 성장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라인이 성장이 정체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좀 파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조금, 들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시황 간단하게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야, 오늘 52% 상승이네요. 자, 오늘 예상을 못했던 뭐 급등인데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일단은 미국에서 별다른 그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 잡소리가 안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동해안 시추전 가스 시추 우리나라가 심리적인 산유국이다 이래갖고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으면서 2차전지 쪽에 트럼프 리스크가 좀 사라졌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악재가 모두 반영되고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한 것 같은데요.
6월 시장은 5월보다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바닥을 친 종목,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섹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내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